여러분, 혹시 4,500원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이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빴으니까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그분에게 끓여드린 라면 한 그릇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눈물을 흘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가정의 평화가 깃듭니다. 그날은 2023년 1월 15일.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영하 15도.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가 넘었죠. 저는 그때 서울 외곽의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9,620원. 하루에 8만 원 남짓 벌면서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을 1년째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살았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알바해서 생활비 벌고 남들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데 남 걱정할 겨를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새벽 2시. 손님은 뜸하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어요. 찬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죠. 근데 대답이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서웠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에 구멍난 고무신,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는 그런 냄새요. 노숙자인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매대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슬쩍 경계하면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물건 훔쳐가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할아버지는 라면 코너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라면 가격표를 보시다가 삼각김밥을 보시다가 도시락을 보시다가 다시 라면을 보시다가 손을 뻗으시다가 멈추시고 또 뻗으시다가 멈추시고 그러시길 한 5분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분 돈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생각했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나가시겠지. 네, 저는 그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아무것도 짚지 못하시고 빈손으로 문 쪽으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더니 다시 돌아서서 매대 한쪽에 있는 의자에 앉으셨어요. 편의점 구석에 있는 그 플라스틱 의자요. 할아버지는 거기 앉아서 두 손을 비비셨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가락마다 동상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목에는 폐지 묶던 끈 자국이 빨갛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 폐지 주우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때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민재야,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더라.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귀찮았어요.
라면 하나 끓여드리면 제 돈 4,500원 나가는 거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두 손 비비시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냥 좀 따뜻하게 있다 가려고 들어온 거야. 목소리가 갈라지셨어요. 오랫동안 말을 안 하신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이 추운 날 뭐라도 드셔야죠.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그때 할아버지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할아버지는 부끄러우셨는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이미 라면을 뜯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라면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혼자 먹기 심심한데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배 안 고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야 할아버지가 편하게 드실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야? 그럼요. 앉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저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끓이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라면만 드리면 좀 그런데. 그래서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고 김치도 한 접시 꺼냈어요. 다 제 돈이었습니다. 계란 하나 300원, 김치 한 팩 1,500원. 합하면 6,300원. 그때 제 하루 식비가 10,000원이었거든요. 반 이상을 쓴 거죠. 근데 이상하게 아깝지 않았어요. 라면이 다 끓었을 때 저는 할아버지 앞에 예쁘게 담아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는 라면을 보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첫 숟가락을 뜨셨습니다. 호호 불어서 드시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셨어요. 어깨가 떨리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할아버지 뺨으로 뭔가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면이 너무 매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여셨어요.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집에 가스가 끊겨서 한 달째 찬밥만 먹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찬밥도 못 먹을 때가 많았어. 폐지가 안 모이면 밥을 못 사니까. 할아버지는 라면을 드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내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 나도 그렇게 안 살았어. 내 가게가 있었고, 직원도 있었고. 근데 10년 전에 다 망했어. 보증 잘못 써서 그 뒤로 빚 갚느라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결국 길에 나 앉았지.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는 무섭게만 보였던 그 얼굴이 다르게 보였어요.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멈추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라면 국물까지 깨끗이 비우셨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저는 계산대로 가서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주 생활비 5만 원이 있었는데 저는 3만 원을 꺼내 할아버지 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라면 값이에요. 앞으로 배고프시면 꼭 다시 오세요. 할아버지는 펄쩍 뛰셨습니다. 아니야, 이건 못 받아. 아가씨도 돈 필요할 텐데. 저는 알바비 받으면 돼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면 그게 더 큰일이에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버티시다가 결국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거칠고 또 떨리던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야? 이민재요. 민재,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은혜 갚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다니시면 돼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수첩과 연필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적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뭐 적으세요? 할아버지가 수첩을 보여주셨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재, 편의점, 라면, 고마운 사람.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왜 적으세요? 할아버지가 멋쩍게 웃으셨어요. 내가 요즘 자꾸 까먹어서 중요한 건 적어둬야 해. 그 말이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3번을 돌아보시며 편의점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 내일은 좀 따뜻하게 드시면 좋겠다. 그게 그날 밤의 전부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종종 생각했어요. 다시 오시려나? 잘 계시려나? 근데 할아버지는 다시 안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40대쯤 되어 보였고 꽤 비싼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뭐지, 이 시간에 이런 분이? 저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 남자분이 카운터로 다가오셨습니다. 저기, 혹시 이민재 씨 맞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남자분이 갑자기 90도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남자분이 고개를 드셨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2주 전에 여기서 라면 얻어 드셨다면서요.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아드님이세요? 네. 남자분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에 집 나가셔서 저희가 계속 찾고 있었어요. 남자분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단정한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웃고 계셨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카락, 따뜻한 눈빛. 근데 그 눈빛이 낯익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라면 드신 할아버지세요? 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진 속의 단정한 신사와 그날 밤 만났던 할아버지가 같은 분이라는 게. 남자분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사업가셨어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죠. 근데 10년 전에 친구 보증을 잘못 써셔서 회사가 망했어요. 빚이 50억이 넘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증 잘못 써서 다 망했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오셨어요. 그러다가 치매까지. 남자분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새벽에 나가셔서 안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찾으신 거예요? 네.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5년 동안.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어디 계신지, 뭘 드시고 계신지, 살아 계시기는 한 건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년. 5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닌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남자분이 구겨진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수첩에 적으셨던 그 쪽지였어요. 민재, 편의점, 라면, 고마운 사람. 이걸 보시고요? 네.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남자분이 설명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대요. 지나가던 분이 119 신고해 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아버지 정보랑 일치한다고. 저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짐을 정리하는데 이 쪽지가 나온 거예요. 남자분이 쪽지를 손에 쥐셨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가 모아둔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낡은 옷 몇 벌이랑 폐지 묶는 끈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 쪽지만 깨끗하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날 수첩에 적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요즘 자꾸 까먹어서 중요한 건 적어둬야 해. 치매에 걸리신 분이 기억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적어두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게 저와의 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깨어나시자마자 이 쪽지를 찾으셨대요. 민재, 라면. 이렇게 중얼거리시면서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고작 4,500원짜리 라면 한 그릇. 저한테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게 할아버지에게는 5년 만에 받은 따뜻함이었고 치매에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소중한 기억이었던 거예요. 남자분이 저한테 자리에 앉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60년대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건설회사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배운 거 없이 막노동부터 시작하셔서 벽돌 나르고 시멘트 개고 그렇게 20년을 일하셔서 자기 회사를 만드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거칠고 갈라진 손. 그 손으로 평생을 일하셨구나. 아버지가 성공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기부요. 남자분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어요. 김용식 대표, 모교 장학금 10억 기부. 김용식 건설, 독거노인 월동 돕기 5천만 원 전달. 김용식 회장, 홍수 이재민 구호품 1억 상당 지원.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셨대요. 그래서 성공하시고 나서 장학금 사업을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남자분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나도 어려웠을 때 받은 밥 한 끼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안다. 그래서 나도 남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나도 그렇게 안 살았어. 내 가게가 있었고 직원도 있었고 그게 가게가 아니라 회사였던 거고 직원이 수백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왜? 보증이요. 남자분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사업하신다고 보증을 부탁했대요. 아버지는 의리 때문에 서주셨고요. 근데 그 친구분 회사가 망하면서 빚이 전부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50억?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사 팔고 집 팔고 다 정리해도 빚을 못 갚으셨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남자분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남 도와주면서 사셨는데 정작 본인이 어려워지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척들도 등 돌리고 친구들도 연락 끊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울증이 오시고 치매까지. 남자분이 울먹이셨습니다.
저도 못났어요. 그때 제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저도 아버지 빚 때문에 힘들다고 자주 못 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집 나가신 거예요. 제가 짐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남자분을 바라봤습니다. 양복을 입고 멀쩡해 보이지만 5년간 아버지를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5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찾으셨어요? 네. 매주 주말마다 전국 노숙자 쉼터 다니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만나면 사진 보여드리고 남자분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니까 솔직히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민재 씨 덕분에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라면 한 그릇. 아니에요. 남자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재 씨가 아버지한테 베푸신 그 친절이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저체온증 때문이었대요. 며칠을 못 드시고 밖에 계셔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2주 전쯤에 따뜻한 걸 드신 흔적이 있었다고. 그게 그날 라면. 네. 그 라면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더 일찍 쓰러지셨을 거래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고작 4,500원짜리 라면. 그게 사람 목숨을 살린 거였어요. 남자분이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의 감사 인사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드린 건데요. 아니에요, 민재 씨. 남자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라면 값이 아니에요. 5년간 아버지 대신 효도해 주신 값이에요. 효도라뇨. 민재 씨, 아버지가 5년 동안 길에서 사셨어요. 그동안 따뜻한 밥 한 끼 대접받으신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들이라면서 5년간 아버지한테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근데 민재 씨는 처음 보는 남한테 남자분이 울먹이셨습니다. 제가 못한 효도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이건 그 값이에요. 저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과 편지 2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남자분이 쓴 편지였고 하나는 이건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치매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병원에서 깨어나시고 나서 쓰셨대요. 간호사분한테 부탁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군데군데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아마 손이 떨리셔서 그랬겠죠. 민재야, 나다. 그날 라면 준 할아버지. 나는 요즘 자꾸 까먹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내가 어디 있는지. 근데 내 이름은 안 까먹어. 민재. 그날 따뜻한 라면 맛. 내가 웃으면서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했던 거. 그건 안 까먹어. 나는 살면서 남만이 도왔어. 그게 내 자랑이었어. 근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래서 사람이 무서웠어.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 근데 민재 너는 달랐어. 나보고 무섭지 않았어? 더럽고 냄새나고. 근데 너는 나한테 웃으면서 말했어.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났어. 사람이 나한테 웃어준 게 얼마만인지. 민재야,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근데 죽기 전에 하나 알았어.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 있다는 거. 너 같은 사람. 고맙다, 민재야. 다음에 태어나면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라면 사줄게. 할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다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4,500원짜리 라면. 저한테는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돈. 근데 그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는 희망이었던 거예요. 저는 남자분에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면회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민재 씨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 주말 저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라면 한 박스를 들고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치매라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드린 민재요. 할아버지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떨리는 손.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 라면. 할아버지가 울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세 마디. 그게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자주 올게요. 알겠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더 꼭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그 뒤로 저는 매주 주말마다 할아버지 면회를 갑니다.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도 있어요. 누구세요? 그러시면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저요, 라면 끓여드린 민재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아, 민재. 신기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저는 기억하세요. 라면 하나가 만든 기억. 남자분,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분과도 자주 연락해요. 가끔 밥도 같이 먹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민재 씨는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어요. 근데 4,500원짜리라면 하나로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라는 가족, 오빠 같은 아들분. 세상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 그게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어요. 4,500원짜리 라면 한 그릇, 버스 정류장에서 건넨 1,000원짜리 한 장, 무거운 짐 들어주는 손길, 그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라면 안 끓여드렸으면 어땠을까요? 할아버지는 더 빨리 쓰러지셨을 거예요. 아들분은 평생 아버지를 못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따뜻한 가족을 못 만났겠죠. 고작 4,500원이 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친절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증거예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매주 제가 가면 같은 말씀을 하세요. 민재, 고마워. 저도 같은 말씀 드려요. 할아버지, 저도 고마워요. 제 가족이 되어주셔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4,500원짜리 라면이 만든 기적.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됩니다.